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일 화제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 여론조사에서 범보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오세훈 시장과 공동 1위였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도 젖히고 1위를 차지했다. 범진보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위다. 한동훈이 이렇게 1위를 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7월 30일에서 31일 이틀 동안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조사 적합도에서 한동훈 장관이 1위에 올랐고 2위는 홍준표, 3위는 오세훈 이런 순서입니다. 한동훈이 13%, 홍준표가 12%, 오세훈이 11% 이런 순서로 나가고 보수, 자신이 보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순서로 나갔다. 한동훈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 신분인데 어떻게 1위로 오를 수가 있느냐? 집권 여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진보 쪽에서는 이재명이 41%로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 이낙연, 김동연 이런 순서입니다. 이낙연이 15%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진보층으로 국한을 시키면 이재명이 더 압도적입니다. 62%, 이낙연은 13% 더 차이가 납니다. 먼저 한동훈이 이렇게 차기 대권주자로 뚜렷하게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한동훈의 그 스마트한 언행, 특히 그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언론을 대할 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국민들과 공감할 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제 신임 검사들 17명 앞에서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검사라는 직업이 참 괜찮다. 생활인으로서 밥 벌어 먹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검사도 밥 벌어 먹어야 하니까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하는 일은 정의와 상식이다. 정의와 상식을 가지고 자신이 20년 동안 검사를 하면서 밥을 벌어 먹고 살았다. 이게 얼마나 행운이냐, 얼마나 괜찮은 직업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얘기거리, 또 많은 독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밥을 먹고 산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고, 정치인은 역시 권력이죠.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어느 직업도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그런 부분이 정치인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어떤 영향력,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한동훈이 신임 검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마, 남자 체조 도마 금메달을 딴 양학선을 소개를 하면서 영상까지를 틀어줬어요. 1932년의 올림픽 경기와 2012년에 양학선이 금메달을 딸 때의 영상을 비교해 주면서 인간의 DNA가, 유전자가 8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을 리는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영상의 차이가 나느냐, 확실하게 클래스가 다르지 않느냐, 이건 축적된 노하우, 또 전달된 자산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축적된 그 도마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양학선으로 집결이 되면서 그런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사들에게도 7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축적된 검찰의 수사 기법, 기술, 재판에 대응하는 기술이 있다. 그걸 신임 검사들이 빨리 습득을 해서 훌륭한 검사가 되어라. 국민들에게 보답을 하자. 공무원이니까 예산으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몇 배로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 능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들이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이, 물론 한동훈이 멋도 있습니다.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옷도 참 스마트하게 입고 행동도 깔끔하고요. 국회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사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좀 보지 못했던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절제되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한동훈 자신의 말처럼 양학선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 박수를 친다라고 보이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기대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바라는 그 기대치가 한동훈 장관에게 많이 모여 있다. 그 부분은 법치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말 어지럽혀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어지럽혀진 이 5년을 좀 바로 세워달라, 법치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발 죄지은 놈들, 부정부패하는 놈들 다 때려 좀 잡아달라. 이 기대치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첨부할 일은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감각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료한 메시지 능력도 알겠고 일처리 솜씨도 알겠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과거에 민정수석실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만큼 정무적 감각도 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좀 헤매고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수사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처하는 이런 정무적인 감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입니다. 확실한 것도 좋지만 지금 전체 분위기가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결실은 뭐지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런 요구에 좀 부응하는, 물론 개별적인 수사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 준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관의 몫이죠. 검찰총장의 몫도 아니고 경찰청장의 몫도 아닙니다. 장관의 몫이죠. 특히 민정수석실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몫이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은 벌벌 떠는 모습도 연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 정권에서 잘못을 하고 적폐를 저지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친다. 정치적으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겁나면 오히려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사정정국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여의도 전국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장면도 나와야 하고 또 풀리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국정 전반의 흐름을 조율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죄 짓고 분명하게 나쁜 놈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소리만 치고 다닐 수가 있느냐. 냉엄한 검찰의 수사가 칼날이 들어가는 장면도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한다. 확실한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 정무적 감각으로 전체가 조율이 될 때 지지율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대목들입니다. 홍준표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뭐 2등을 하고 보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3등이고 오세훈이 앞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홍준표는 아직도 역선택 부분이 남아있다. 지금 홍준표가 하는 언행으로 봐서 물론 오세훈에 비해서 홍준표가 굉장히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언론을 탑니다. 홍준표의 작전이죠. 대구시장 일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당 현안에 대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 많이 나오면 오세훈과 원희룡이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일단 어떻게 해서든 언론에 많이 나와야 합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야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홍준표는 아직 역선택도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를 엄호하다가도 또 이번 이준석 사태를 보듯이 이준석을 또 비호를 합니다. 이런 건 홍준표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 초반이니까 윤석열 정부를 엄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실익이 있다. 또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지지층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또 자신의 역선택의 그 의혹을 좀 지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준석을 계속 엄호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지금 여당이 이준석 체제로 또는 강력한 지도 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것이 홍준표에게는 유리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홍준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홍준표는 아마 1년, 2년 지나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역선택을 노리는 애매한 태도도 계속될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준석을 저렇게 엄호하는, 그래서 비대위를 반대하는 저런 자세도 홍준표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자신의
열성적인 지지층 그 부분에 이제 역선택 또 그 부분에서 윤석열 지지층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말이 바뀌는, 그래서 홍준표의 메시지는 100% 홍준표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하면 맞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 지지층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한동훈에게도 밀리고 오세훈에게도 밀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홍준표의 한계일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인데, 이 부분은 민주당 그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에게 다가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번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카드 횡령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비리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재명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백현동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은 설당이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당대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이 밀고 가겠지만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당은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한동훈이 좀 더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특히 보수 지지층을 업고 한동훈이 원톱으로 앞서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